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919년 3월 11일은 부산 최초로 독립만세 함성이 울려 퍼진 날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취소됐는데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실로 들어선 옛된 여고생이 손에 든 태극기를 전달합니다. 작은 태극기는 커다란 함성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산 최초의 일신여학교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 등의 행사는 모두 생략됐습니다. 하지만 퀴즈를 풀며 지금까지 몰랐던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아갑니다. 또 3.1 만세운동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의미를 함께 되새깁니다.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동구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삶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모읍니다. 박지혁은 바로 하시모토 서장과 단독으로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게 됩니다. 폭탄과 전단을 꺼내 서장 앞에 뿌리고 서장의 죄를 일일이 열거한 다음에 폭탄을 서장 앞에 던집니다. 부산 최초로 만세운동이 시작된 동구에서는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구 출신 독립투사의 기록이 지역 곳곳에 남겨졌습니다. 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독립운동가의 묘비는 부지를 마련해 안치했습니다. 부산의 독립운동의 발상지로서의 그런 이 가치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서 기념사업, 기념문집 발간 이런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날의 함성. 한 세기를 넘었지만 그 정신은 시민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집에서 난방을 하거나 요리를 할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간편하게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부산 도심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작성된 A4 용지 2장 분량의 건의문. 우리 동네에도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해달라며 중구 보수동 18통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수동 18통은 고지대 주택가입니다. 40여 미터 급경사 계단 양옆으로 노후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도로와 인접한 빌라 건물을 뺀 나머지 주택들은 모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난방이나 요리를 할 때 기름 보일러와 전기, LP가스를 대체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용관계 때문에 하루에 날씨가 추울 때는 하루 종일 틀어야 되는데도 한두 시간만 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동네는 좀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 여부는 주거 환경의 질과도 직결됩니다. 한 주민은 도시가스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이 도시가스는 돼 있죠. 당연하게 돼 있는 줄 알죠. 이 주위에 다 돼가 있으니까. 지금 도시가스는 지금 저희가 신청 중입니다.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이 안 되는 상황이 돼갖고 이 집을 벌써 몇 년째 지금 빈집인 거죠. 현재 주택가와 맞닿은 도로까지는 도시가스 공급 관로가 깔려 있습니다. 한 시공업체에 따르면 주택가 사이 공공도로인 계단 아래로 추가 관로를 매설하고 사유지인 집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하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단 이게 난공사라고 그 핑계를 대더라고.
그렇죠. 이거보다 더한데도 도시가스를 냈는데 왜 하필은 여기면 안 되느냐. 이런 게 내 특수 이 도로인데 다리를 박았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면 복구비가 많이 든다 이기라.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자꾸 한 해 두 해 해가 부산 도시가스 측은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 들어온 공급 검토 의뢰 신청 건수가 한 건밖에 확인되지 않고 공급이 가능한지 현장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구의회도 주민과 구청, 부산 도시가스 간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리 자꾸 중구가 인구가 빠진다고 말만 하는데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몇 년 동안 도시가스를 설치해 놓으려 했는데 자꾸 내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4, 5년이 지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이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게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도시가스의 책임자와 한번 의논도 해보고 보수동 18통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과 시설 공사에 대한 주민 동의서 수렴을 진행한 결과 일주일 사이 50세대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도시가스를 쓰고 싶다는 주민들의 수건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민원25 안수민입니다. 6.25 당시 군수창고가 설치됐던 송정 옛길이 숲길 따라 바다로를 주제로 숲길과 해안길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힐링 보행로로 조성됩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고 올해까지 송정 옛길을 완전 복원할 계획인데요. 이번 시간 해운대구 늘푸른과 주경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정에 잊혀졌던 길이 복원된다는 소식에 많은 주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송정 옛길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송정 옛길은 예전부터 자동과 송정을 오가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이동 통로였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그 지역에 군수 창고가 설치가 되면서 주민 통행이 제한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는 잊혀진 길로 남아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주민 주도로 송정 옛길 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송정 옛길 복원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정 옛길 1단계 복원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추진된 겁니까? 네,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부산시 탐방로 체계 구축 사업에 이제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올해처럼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자동의 부산환경공단 앞에 있는 메타세카이아 숲인 고의 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폐 군수창고를 지나서 송정터널 인근 지역까지 걷기 좋은 숲길로 복원하였는데 그 지역까지는 송정 옛길 1단계 구간이 작년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숲길과 해안길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힐링 보행로로 2단계 복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컨셉으로 길이 복원됩니까? 이번에는 송정 옛길 복원 2단계인데 1단계 사업 중점부부터 시작을 해서 달맞이 길을 지나 현재는 단절되어 있는 곳에 데크 계단을 설치를 해 보행길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구간에는 보행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끔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정 옛길 2단계 구간은 저희가 숲길 따라 바다로라는 테마로 달맞이 길과 송정 해수욕장 그리고 그린웨이와도 연결이 되는데 올 4월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해운대 좌동 신시가지와 송정을 잇는 길이 생기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송정 옛길은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넓은 군수 창고를 기억심터로 조성을 하여 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편히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보행길이고요. 송정 옛길 복원 사업이 2단계로 완료가 되면은 자동과 송정 간 단절된 상책로가 이제 연결되어 교류도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달맞이 길과 송정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숲길과 해안길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이제 송정
옛길인 만큼 국내에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도심 속 보행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송정 옛길 복원 계획과 관련해서 주경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부산 진구에서는 부산 시민공원에 설치된 백신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지난 10일 접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권 광역 백신 종합센터입니다. 예진실과 접종실, 대기실을 비롯해 보안 대책까지 모두 마련됐습니다. 또 영하 70도 이하로 코로나19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는 이상 없이 가동 중입니다. 이곳 센터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먼저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입니다. 1시간에 80명, 하루 최대 600명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등 의료 인력이 확보됐습니다. 그 접종하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설명과 또 애진과 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한 후에 해서 시민들이 정말 걱정 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수에서 예진, 접종까지 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비해 별도 장소에서 최대 20분쯤 대기해야 합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19 구급차 2대가 상시 대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전시회와 작은 음악회 등 문화 공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접종하실 수 있도록 부산진구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 접종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 백신 접종센터에서의 일반 시민 접종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부산진구는 우선 접종 대상자를 포함해 전체 구민의 80%, 최대 29만 명까지 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우리 지역 관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부산 지역 주요 키워드는 무엇일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내 부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는 역시나 코로나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연관된 키워드는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해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확진자 동선이나 주요 집단 감염 사례가 연관해서 떠올랐다면 최근에는 백신 접종 관련 내용이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치료 전담 의료진에게 공급된 화이자 백신도 보이고 1차 접종이 이루어지는 병원과 대상자인 간호사 등의 키워드도 있습니다. 근육통 등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반응도 눈에 띄네요. 지난달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 이후 12일가량이 지났는데요. 부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3만 7천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해서 부산시 브리핑 들어보시죠. 그리고 일반인의 하반기 접종 관련해서는 일단 당초에 질병청에서 연초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2분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병의원을 제외한 그 일반 의원, 한방병원 그리고 그 치과병원의 의료진들이 2분기 대상입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저도 인공지능 기술로 탄생한 LG 헬로비전 AI 아나운서인데요.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 곳곳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인공지능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부산교육청도 초중고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운대구에서는 해운대 그린시티 지하공동구에 인공지능 안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이 일상 속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아파트입니다.
소방 관련 단어들이 보이는데 10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나 70대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마린시티라는 키워드도 눈에 띕니다.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에서 부정 청약 문제가 불거진 데 더해 위법 행위를 몰랐던 주민들이 내쫓길 위기에 처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고 부산은 물론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잔금 내고 등기 치고 거기다가 지등록세 내고 재산세 납부까지 다 했는데 왜 우리가 취소를 당해야 합니까? 정당하게 가격을 주고 매수한 집을 왜 뺏어갑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부산시민공원 키워드도 주목됩니다. 최근 부산시민공원 북문 인근 국제아트센터 공사 현장 표어가 여성 비하와 노동자 사고 책임 전가라는 논란을 빚으며 비난을 샀습니다. 이 표어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해당 공사장에서 철거됐다고 하는데요. 같은 문구의 표어가 과거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시민공원이 아파트 연관 검색어로 떠올랐습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최근 일주일간 부산 주요 이슈였습니다. 집안에서 낙상사고 당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턱과 계단 같은 것들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부산 진구가 시행하는 맞춤식 어르신 집 개조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김미자 할머니. 현관에 설치된 나무 계단을 밟고 멈춤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리면서 욕실 이용도 쉬워졌습니다. 김 할머니의 집안 활동이 늘어난 건 지난해 노인 친화형 주거 환경 개선 이후부터입니다. 낡고 불편했던 대문이 교체됐고 현관과 방에는 창문이 설치됐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실내에서 다칠 위험이 확 줄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허리 하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응 하고 내려가고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편해져서 만나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외부로 연결된 가파른 계단 위로 경사가 완만한 철제 계단이 더 씌워졌고 안전 손잡이까지 설치됐습니다. 외출은 물론 이웃들과의 만남도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2번인가 3번인가 못 오고 방에 들어가도 이게 계단이 높으니까 내가 못 오고 그런데 이거 해놓고는 막 하루 2번이나 3번이나 커피 먹다 하면 그냥 내려오고. 올해 90살의 전장덕 어르신이 사는 집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손된 곳은 모두 보수했고 옆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출도 잦아지고 집안 활동도 늘면서 만족감을 나타냅니다. 이거 내려오고 오고 하고 하는데 참 편합니다. 내가 그러면 오게 먹었거든요. 여기 난간에 이거 잡는 거 그거 참 잘했어요. 그거 아니라서 몇 번 꾸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2019년 통계를 보면 65살 이상 어르신의 21%가 연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95%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안전 손잡이 그리고 문턱을 없앤다든지 그리고 경사진 구역을 없애주고 또 욕조 같은 곳에 미끄럼 방지 패드 같은 걸 깔아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은 어르신의 신체 조건에 맞춰 공간을 개조하는 겁니다. 부산 진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170여 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올해 55곳을 더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산 진구에 집수리 사업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는 주거 환경을 개선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역 일자리와 연계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경유차 1,700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차량은 8만 6천 대며 시는 올해 161억 원을 들여 1,700여 대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환경 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